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과 생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스트리밍으로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한번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오늘은 교과서 23쪽부터 29쪽까지 나갈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이고 사실 그 앞에 2단원이 있어요. 1-2단원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 이쪽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 넘어가는지는 알겠죠?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차피 안 냈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공하는 내용들 그 부분만 열심히 집중해서라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냐? 오늘은 23쪽부터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 부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고 시험에 나오니까 분명히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자, 오늘부터는 조금 집중도 있게 짧게 수업을 진행할게요. 너무 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50분을 꽉 채워서 하니까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짧게 한 20분 내로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용을 정했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과거에서는 어떻게 바라봤고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동양과 서양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우리 환경 혹은 자연을 대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과 같은 동양권에서는 자연을 대할 때 있어서 자연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뭐 노자, 무슨 공자 등등 도가, 유가, 불가 이런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종교관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의 종교관 자체가 자연과 함께 공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뭐 이런 문화가 발생했잖아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양에서는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관점이 컸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서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 사람은 당연히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와 기독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어떤 걸 위에 두냐? 자,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같은 선상에서 봤다면 서양에서는 위에는 우리 사람,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환경이 배치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른 점이 생겨났는데 생겨난 문제점 혹은 생겨난 현상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식량. 자, 우리 식량 문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먹죠? 쌀과 콩을 먹었습니다. 서양은 뭘 먹었죠? 서양은 밀을 주로 길렀고 그리고 거기에 목축업을 병행함으로써 고기와 우유, 그리고 치즈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점이 자, 서양 같은 경우는 농업의 차이가 크게 있었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농업을 할 때 있어서 세 가지 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를 기르는 지역. 두 번째는 귀리를 기르는 지역. 귀리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세 번째 땅은 휴경지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지었어요. 농사를 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해는 1번 땅이 밀, 그 다음에는 2번 땅이 밀, 그 다음에는 3번 땅이 밀. 그래서 1번 땅, 2번 땅, 3번 땅을 돌아가면서 밀을 기르고, 마찬가지로 귀리와 같은 곡식을 기를 때도 2번 땅, 그 다음에는 3번 땅, 그 다음에는 1번 땅. 그럼 휴경지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쵸? 3번 땅에서 1번 땅, 그 다음에 2번 땅. 이런 식으로 땅을 돌려가면서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땅의 질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소. 자, 이 질소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동양권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휴경지가 없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자, 휴경지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콩을 길러서 그래요. 콩의 뿌리에는 질소를 잡아주는 박테리아들이 생존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뿌리.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질소를 잡아주기 위해서 땅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분이 뭐죠? 그쵸, 우리가 매일 이렇게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그 똥과 오줌이 인분입니다. 이 인분을 퇴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굳이 휴경지가 필요가 없었죠. 매년 농사를 지었죠. 자, 근데 이 식량에 관해서 이 서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에서는 인류가 폭증하게 되고 인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농업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농업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 질소 비료라는 것을 합성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합성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휴경지를 없앤다면, 만약에 휴경지를 없앤다면 농작물을 3분의 1년에 두 땅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걸 1년에 세 땅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질소 비료란 건 뭐냐? 일단 질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또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CHO, 이거 1학년 때 화학 시간에 배웠나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N, 탄수화물,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을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단백질을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영양소고, 식물은 단백질이 없다? 아닙니다. 식물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도 토양 혹은 공기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땅에 있는 질소를 다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질소 비료를 토양에 섞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화학 비료가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언제 나왔냐면 1915년 거의 100년 가량밖에 안 됐죠. 이때 암모니아라는 것을 합성하게 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분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경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연을 좀만 화면 좀 낮출게요.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서양의 환경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소 비료는 한계가 있죠. 질소 비료는 당연히 생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하게 사용하면 식물이 쉽게 죽기도 한다. 그리고 수질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토양이 산성화되기도 한다. 라는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그죠? 서양의 입장인 거죠. 서양에서. 자, 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산업혁명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산업혁명. 뭐로 알고 있어요? 17에서 18세기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적 산업의 발달입니다. 자, 방적. 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옷은 목화로부터 혹은 누에고치로부터 실을 뽑아내고, 이 실을 옷감으로 만들어내는, 즉 천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가요. 생각해 보세요. 실을 일일이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을 일일이 엮어서 옷감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 참고로 옷감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죠. 이렇게 엇갈린 형태다 보니까 이 엇갈리게 실을 엮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 최초의 방직기, 그러니까 실을 엮는 기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자,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잠깐 따온 걸 보여줄게요. 자, 소리는 끄고 보여줄게요. 자, 최초에는 이런 형태였을 거라는 거죠. 실을 앞으로 쭉 연결시켜 놓고 실의 반쪽은 위로 올리고 통과시키고, 나머지 다시 내린 다음에 다시 통과시키고, 이렇게 실을 얽히설키 엮어서 이렇게 천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었겠죠.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조금 걸렸을까요?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자, 참고로 이 영상은 이 아래 이 유튜브에서 본 건데, 호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데요. 이렇게 과거의 전통 기술을 소개해 준 유튜버일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천을 만들었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기계화됐죠. 이렇게 천을 만드는 과정을 방직 과정이라고 합니다. 방직. 자, 여기서는 배틀이라고 해서 배를 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개량시킨 게, 자, 보면은 좀 개량시킨 게 이 정도, 조금 더 빨라진 정도죠. 자, 근데 자, 최근에는 어떻게 천을 만들어내냐? 자, 잠깐만 볼게요. 잠깐 나옵니다. 확대해서 봅시다. 자, 잠깐만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이 사이를 계속해서 지나가게 기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얼만큼 빠를까요? 약 사람 손으로 한 것보다 과거 산업혁명 바로 당시보다 자,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잠시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속도가 약 5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빨라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방직기 혹은 방적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동력이 필요하죠. 동력과 자원이 필요하죠. 그 동력과 자원이 그 당시에는 인력을 대체한 게 기계가 대체하게 됐고, 이 기계에 투입한 것들이 수력, 또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증기기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석탄과 같은 자원이 필요했던 거고, 석탄을 태우면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CO2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 동양과 서양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죠. 동양은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그리고 서양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을
이용하는 관점이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달랐지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달랐지만 하지만 우리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관점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러서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뭘 초래하게 됩니까? 얘네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 환경이 오염되는 거를 다시 복구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몇 쪽이냐? 자, 교과서 자, 27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술지향주의, 생태지향주의. 자,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다 씁시다. 기술지향주의 그리고 생태지향주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이란 거는 아직까지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기준은 없고 단지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리느냐 혹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도달점에 관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관점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기술지향과 생태지향. 자,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간단히 여기 정리를 해주자면, 자, 기술지향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생태지향주의에서는 다릅니다. 인간과 자연은 같은 존재고 심지어 인간은 자연에 속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지향은 과거 서양의 관점일 수도 있고 이 생태지향은 과거 동양의 관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향에서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환경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생태지향에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술로 할 수 없다. 기술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면은 안 된다. 여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술지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할 수 있다. 혹은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혹은 기술이 발전하면은 플라스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생태지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말자. 혹은 사용하지 말자. 사용을 금지 혹은 사용을 줄이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생태지향에서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시 올리긴 할 텐데 다시 과제로 올릴 거예요. 한 가지 과제를 올리겠습니다. 이 과제에 우선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제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생태지향주의, 기술지향주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중 여러분에 해당하는 거, 혹은 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 맞게 여러분의 환경관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환경관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예시를 들어주세요. 뭐 플라스틱을 예시로 들어도 좋고, 뭐 지금 뭐 황사 문제, 뭐 수질 오염,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시를 하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자? 약 300자 내외로 적어주세요. 간단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조금 짧게 줄일게요. 한 20분 정도 됐네요. 이 과제 꼭 수행해 주세요.